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공론장 진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합의문 작성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합의문 작성의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부터 설계, 체제 구축, 공론장 진행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합의문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합의문 작성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문은 작년 9월 달에 작성된 합의문인데 당진시 산폐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갈등 관리를 위한 산업폐기물 처리장 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은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와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당진시 산폐장 갈등 관리를 위한 산업폐기물 처리장 공론화위원회는 2021년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당진시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형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산폐장 공론화위원회는 박태순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단체 대표, 주민대표, 사업자, 당진시,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0일 시민 워크숍에서 시민이 제안한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1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를 9월 30일 시민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내용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까지 포함한 합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이 있고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자, 합의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산업폐기물 처리장 공론화 개요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공론화 기간, 공론화 방식, 공론화 의제, 그 다음에 일정별 안건,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13차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에게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합의문에는 이렇게 합의문이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가지 공론화 의제별로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세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주어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그리고 쉽게 기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중문이나 복문을 이렇게 막 섞어서 쓰면 의미 전달이 굉장히 모호해지거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중문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복문으로 쓰거나 혼합문으로 쓰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5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고 두 번째는 주민통제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민지원 방안, 네 번째는 이제 산업폐기물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런 산폐장과 같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입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제도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각각의 의제에서 결정된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제인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항목들을 적고 주요 내용, 그리고 실천해야 될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민 통제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을 한 거고요. 주민 지원 방안도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제에 관해서도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서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진시 산패장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의 굉장히 큰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혐오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공론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론장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사례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문을 작성한 사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공론장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공론장 설계와 갈등 조정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 워크숍을 한 다음에 그 이후 과정, 공론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또 담론을 형성하고 제도화를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 행사 끝난 다음에 12월 초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은 12월 초부터 다시 나머지 부분 15회 분량을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